이제 여기에다가 사진, 엽서, 영수증, 티켓, 또 엽서 끝내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붓잔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붓잔입니다. 내일 스위스 갑니다.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요. 저는 여행은 여행대로 즐기고 닭구는 닭구대로 즐기고 이렇게 따로따로 느긋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정말 간소하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용하는 파일론 파우치. 안에 주머니가 많아서 여기다가 조금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려 쓰는 한글 스티커랑 날짜 스티커. 스위스 가서 본 것들 여기에다가 그려올 거예요. 어떤 분이 보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딱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스위스 갈 때 가져가야겠다. 왠지 이번에 스위스 가서 쓸 것 같은 마스킹 테이프 한번 골라볼게요. 스위스 여행에는 역시 복기죠. 요거 두 개 둘 다 초록초록한데 그러니까 여기 잔디밭에 강아지랑 이렇게 하이디 누워있는 요거 가져갈게요. 그 외에도 영수증 등을 챙겨올 파우치,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는 스티커들, 펜 몇 개와 색연필까지만 챙겨서 최대한 간소하게 닦고 짐을 꾸렸습니다. 스위스가 되게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 다이어리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러나 일찍 끝난 건 스위스가 아니라 저였고요.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이 멋진 하루를 곱씹을 체력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은 스위스에서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와서 베른으로 도착, 베른 구경하고 인터라켄으로 이동,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너무 피곤하고 일기를 쓰겠다? 이런 거창한 거는 욕심이 없습니다. 베른에서 산 유일한 엽서. 지금 눈 반쯤 감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촬영은 없었습니다. 아, 숙소에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노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사진을 뽑아서 붙인 게 유일한 기록이었네요. 참고로 이 방충망 너머로 보이는 저 상봉우리 3개가 이번에 메인 여행지였습니다. 숙소 예약할 때는 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추석에 스위스 가서 진짜 많이 걷고 왔어요. 여행 다이어리는 이렇게 어버블 크러쉬의 하프 바인더에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막상 사진 뽑아보고 그리고 제가 엽서도 만들었어요. 이번에 찍은 사진들로. 이 엽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다이어리에 스위스를 스크랩하기로 했고요. 잠깐 사진과 엽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에게는 즉석 카메라가 2대가 있고요. 코닥 미니샷 2와 3입니다. 집 밖에서 사용할 때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카메라죠. 스위스 여행? 이번이 기회다. 보관 가방에 끈을 달아서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녔는데요. 여행지에서 만난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스위스에서 즉석사진 찍어서 답고하고 싶었는데 네, 한국에서 사진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풍경 사진들은 엽서로 만들 계획이라 미니샷으로는 인물 사진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숙소에서 파노라마 뷰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매일 다른 하늘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수우파2 클립 영상 틀어놓고 엽서로 만들 사진을 고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꼭 뮤렌에 다시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거예요. 인터라켄에서 할지 체르마트에서 할지 고민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뮤렌 아니면 피르스트에서 할 겁니다. 저 거대한 산맥 사이로 저도 날아가고 싶어요. 아무튼 나중에 꼭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후딱후딱 엽서 틀 안에 사진을 넣고요. 양면으로 인쇄해서 기계에게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거 레인보우 카드지에 집에서 만든 거고요. 언제 어디에서 찍은 사진들인지 뒷면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이것도 제가 찍은 파노라마. 아이가 웬이 융프라우. 얘 엽서 총 31장. 이렇게 사진과 엽서를 준비했고 나머지 소개로 다시 돌아갈게요. 나머지 요거는 다 스위스에서 모아온 것들입니다. 요거는 융프라우 VIP 티켓, 요거는 체르마트에서 마테오름 보러 갈 때, 그리고 영수증을 제가 모든 거를 다 모아오지 못했어요. 융프라우 철도 기념 여권, 셀프로 도장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기계에다가 넣으면 그 기계로 이렇게 찍는 거였는데
뭐랄까 그래도 요거는 잘 찍힌 편이에요. 이게 스위스에서 사온 엽서들입니다. 어디 지역 놀러 갈 때마다 엽서 한 장씩 사야지 했는데 너무 엽서가 관광지 엽서인 거예요. 베른에서는 요거 하나 사고 요거는 융프라우요에서 산 엽서. 이거 웨니 융프라우 그리고 여기가 융프라우 요흐예요. 여기에서 이제 융프라우를 바라보는 거죠. 관람하고. 네, 베니에서 아주 끝내주는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짜잔. 인터라켄. 요 뒤에 보이는 게 융프라우 아닐까요? 그린델발트. 그린델발트 진짜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거대한 산맥에 안긴 기분이 들었던 뮤렌. 구시가지로 저녁 노을이 쏟아지던 베른. 털빵빵 소를 보았던 루체른. 반드시 꼭 다시 가야 할 체르마트.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융프라우. 계산하고 보니까 인터라켄이 2장이더라고요. 둘 다 인터라켄 지역을 그린 엽서지만 오른쪽 건 슈니케 플라테에서 본 모습인가 봐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준비였고요. 여기서부터 닦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리 만들기부터.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다른 다이어리를 2023년 스위스 여행 다이어리로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스위스 여행기를 스크랩할 거라면 확실하게 스위스스러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획을 쥐고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기는 했지만 2019 메가박스 다이어리가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란 양장 커버에 금박으로 프린팅된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튼 스위스스러운 다이어리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나무집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예쁜 집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런 집 형태를 샬레라고 부르더라고요. 완만한 삼각지붕에 꽃으로 장식된 창문이 특징이었습니다. 나무 창문마다 꽃이 한가득 흐드러진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보았던 예쁜 집들을 떠올리면서 다이어리에 표지가 될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이 집이 저의 스위스 여행 다이어리가 되어줄 겁니다. 일러스트는 패브릭 재질 라벨에 인쇄했습니다. 폴리 에스테르 섬유 재질에 특수 코팅을 한 제품인데요. 패브릭과 같은 오돌토돌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라벨에 표지를 인쇄하는 동안 내지를 만들었습니다. 내지는 PNG 파일로 만들어서 기계에게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내지를 만들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본을 해서 진짜 노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재료를 주문하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등 쪽에 접는 선을 만들어서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내지를 만들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다이어리 조립하면서 자세한 과정 보여드릴게요. 준비가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요거는 두꺼운 도화지 자른 거 겉 표지로 사용할 거고요.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려서 라벨지에 뽑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뭔가 오돌도돌한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에요. 표지로 사용할 거, 요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문방구 갔다 왔어요. 이 색이 돌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온 종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만들면서 요 안에다가 요것도 같이 스크랩북으로 바꿔가지고 띄울 겁니다. 이거 먼저 바꿔볼게요. 이거는 융프라우 철도 기념 여권. 맨 앞에 융프라우 철도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고 근처 지역 소개, 이게 앞부분만 살리고 부분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기념 여권 가운데 철심을 제거하고요. 안에 내지는 모두 반으로 자르는데 오른쪽을 1cm 정도 남기고 잘랐습니다. 남겨놓은 1cm의 풀칠을 하고 미리 잘라놓은 하얀 내지를 붙입니다. 내지를 다 붙이고 책자를 접은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한 번에 잘라내려고 일부러 내지를 가로로 길게 만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가운데에 스테이플러를 다시 콱콱 박아주고요. 접고서 튀어나온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 간단한 변신 과정을 거쳐서 앞쪽에는 융프라우 철도와 기타 안내사항이 적혀있고 뒤쪽에는 여행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노트가 되었습니다. 빠밤! 자, 스위스를 스크랩할 다이어리? 스크랩북? 아마 좀 무언가의 커버입니다.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짜자잔! 스위스 국기를 다룬 샬레가 된답니다. 커버 안쪽은 나무 판자들로 꽉 채웠습니다. 이 안에 스위스 여행 기록을 정리한 빨간 여권과 미색 내지를 넣을 건데요. 지금 보니까 미색 내지에 따로 표지를 만들어서 한 권의 노트로 완성해 끼우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사진과 엽서들을 붙일 생각에 점점 더 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커버를 만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거슬러서 가봅시다. 집 모양으로 재단해둔 두꺼운 용지에 특수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잘 맞춰서 붙여야 합니다.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쓰면서 붙였거든요. 여기까지 완벽하죠? 표지 안쪽에 나무 판자도 위치 잘 맞춰서 붙였고요. 진짜 완벽한 디테일 위해서 책등 바깥쪽 모서리 부분도 얇게 자른 갈색 조각을 덧대서 안쪽에 이 하얀 끈적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위스 국기 붙일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죠. 지붕 꼭대기 모양으로 판자 잘 만들었고요. 책등과 함께 접혀야 하니까 3등분 냈습니다. 야, 나는 천재다. 어쩜 이렇게 뚝딱뚝딱 잘 만들지? 완벽하다 라고 생각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랑은 어긋나 버렸다는 걸. 뜯어보려고 했는데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종이가 아까워서 에라 모르겠다 붙여버렸습니다. 짜잔. 시선이라도 분산시켜서 안 들켜보자 자투리 라벨지에 별똥별을 그려서 오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비된 내지입니다. 크리컷으로 자르면서 접는 선을 만들어 두었고요. 계획대로 왼쪽을 짧게 접어서 접힌 부분에 풀칠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10장을 모두 연결해 붙여서 이지하게 노트한 건 뚝딱! 이때까지는 커버에 바로 연결할 생각이었는데요. 영상 편집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표지 만들어서 노트로 써야지. 약간 컵 안에 컵 안에 컵 안에 컵처럼 컵 안에 노트와 엽서 뭐 이런 느낌? 굿굿 좋습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사진 뽑고 엽서 만들고 스크랩북 만드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늦게 업로드된 이유죠.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 엽서, 영수증, 티켓, 또 엽서 끝내준다. 네, 아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웠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빠이!